자, 안녕하세요. 팩트형 임평재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질병 관련된 고지사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직업, 직무, 부업, 운전 여부, 위험한 취미, 기타 고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면서 진행할게요. 자, 청약서에 보면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할 때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그리고 무슨 일 하는지, 부업이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데요. 이건 왜 물어보는 걸까요? 우리한테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칠 확률, 상해 급수라는 게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또 이 상해 급수에 따라서 상해 수술비라든지 상해 사망이라든지 이런 상해 관련 담보들의 보험료가 결정이 되고 또 가입 한도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는 일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역시 나중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강제 해지라든지 보험금 삭감 지급이라든지 이런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보면 어떤 포인트에서 고객님들이 실수를 하냐? 부업을 하시거나 겸업을 하는 경우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분의 본업은 사무직이에요. 사무직은 급수가 1급입니다. 자, 근데 밤에 대리운전을 해요. 대리운전은 위험급수가 3급이거든요. 3급이 더 위험해요. 그래서 똑같은 상해수술비 담보를 가입을 해도 보험료가 더 비싸고 한도도 예를 들어서 1급이 100만 원이다라면은 3급은 뭐 30만 원 요렇게 낮아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직으로 고지하신 분이 대리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어떻게 할까요? 조사가 나가서 알게 되면 이분 대리운전이라고 안 적었는데 대리운전하다가 사고 났네요. 그럼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될 수 있고요. 실무적으로 삭감, 왕창 보험금이 깎여서 나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가입할 때뿐만 아니라 가입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가입하실 때는 목회자였어요. 근데 교회가 잘 안 돼 가지고서 교회를 그만두고 건설 현장 근로자로 직업을 변경을 하셨다. 근데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똑같이 위반을 하신 겁니다. 알릴 의무를. 보험금 삭감 지급되거나 또 부지급될 수 있고 뭐 부업이 됐든 아니면 겸업이 됐든 그리고 계약을 하고 나서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하게 됐든 이런 것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제대로 알리셔라. 자, 다음은 이제 운전하는 차종인데요. 보험 가입할 때 운전을 하십니까? 운전을 한다. 그러면 어떤 차를 운전하십니까? 승용차냐? 아니면 화물차냐? 오토바이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리고 용도는 자가용이냐? 영업용이냐? 이걸 물어보는데 이거 역시 뭐하고? 상해 급수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포인트 짚어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운전을 할 때 하나의 차만 운전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주로 승용차를 타고 계세요. 근데 일을 하다가 일손이 딸리게 되면 픽업트럭, 화물차 끌고 현장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는데 자가용을 탄다고 고지를 한 상태에서 자가용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화물차를 운전했을 때 생깁니다. 화물차는 위험급수가 2급 내지 3급이고요.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은 1급이거든요. 요 차이에서 오는 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업이 됐든 운전이 됐든 좀 애매하다. 그리고 나는 어떤 경우든 보장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위험급수가 높은 걸로 가입을 하셔야
뒤탈이 없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운전,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하고 또 하나 요새 전동 킥보드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뭐냐면은 막 가끔 대리운전 부르면 기사님이 그냥 서가지고서 바퀴 하나 달린 거 타고 쉥 하고 나타나는 거, 요런 것들이 다 뭐냐?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이 되고 오토바이랑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험에 가입할 때 나는 이런 오토바이 같은 것들을 계속 타고 있었어. 무조건 고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고지를 안 하잖아요? 고지를 안 하다가 안 했다가 사고 나면 당연히 보상 못 받는 거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가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탑니다. 직업적으로 탑니다. 그러면 거의 99% 상해 보험에서는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줘요. 그러면 오토바이를 어쩌다 한 번 타는 것도 고지를 해야 됩니까? 어쩌다 한 번 타는 건 고지 안 해도 돼요. 계속해서 타는 것만 고지를 하시면 되는데, 계속해서라는 말은 뭘 근거로 하느냐? 이게 내 직무와 관련됐다. 예를 들어서 배달을 하시는 분이다. 오토바이 타고 그러면 당연히 고지를 해야 되는 거고, 나는 출퇴근을 오토바이로 한다. 등하교를 전동 킥보드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고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쌀집을 운영하는데 쌀집에 오토바이가 3대 있어요. 다 배달용인데 내 건 아니야. 근데 나는 고등학생이에요. 갑자기 친구가 불러요. 걸어가긴 멀고. 그래서 아버지 쌀집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아이고 사고가 났어요. 이런 경우는 본인이 가입한 상해 보험에서 오토바이를 탄다고 고지하지 않아도 보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보면은 보험회사는 오토바이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오토바이 사고는 그냥 일단 면책을 때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담당 설계사하고 잘 따지셔야 돼요. 나는 이거를 계속해서 탄 게 아닌데 진짜 어쩌다 한번 탄 건데 이거를 왜 면책으로 단정짓냐? 내놔라. 이렇게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으셔야 된다. 자, 또 하나 이제 볼게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보험금 날리는 치명적인 실수 5가지 봤을 때 고지 의무, 그러니까 계약 체결하기 전에 알려야 될 내용을 못 알려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많았지만,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나의 어떤 직업이 바뀌었다든지 부업을 새로 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운전하는 차종이 변경됐다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통지 의무를 소홀히 해서 당하는 불이익도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내용은요, 상법의 위헌 변경 증가 통지 의무라는 그 조항에 근거해서 보험회사에서 아주 문제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장치를 마련을 해놓은 겁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 또는 직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사실, 예를 들면 사무직에서 현장관리자로 변경됐을 때, 이랬을 때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사용 질문에 안 탄다, 아니오로 기재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 자동차 또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포함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사용하게 된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한 수령 권한이 없으므로 과거의 진단 또는 진료 사실 등 중요한 내용을 구두로만 알릴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홍길동은 보험 설계사 성춘향으로부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시의 효과, 계약 해지 보장 제한, 보험금 미지급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해 청약서 사실대로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계약자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기에 제가 지금 그 붉은색으로 체크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건 반드시 계약자가 자필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고지 의무 위반이라든가 계약 후 알릴 의무, 특히 직업, 직무, 오토바이 관련돼 가지고서 저는 계약할 때 설계사한테 이런 내용을 설명 듣지 못했습니다.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약관에 그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약관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 보험금 돌려주십시오. 이런 주장이 CR도 안 먹힌다. CR도 안 먹힌다. 무조건 지는 겁니다. 이런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부업이 됐든 출퇴근용이 됐든 오토바이를 타게 됐으면 보험금 받을 생각은 그냥 접어라. 그리고 뭐 대리운전이 됐든 택배 알바가 됐든 화물차 운전을 하게 됐든 과거와 차종이나 직무가 변경된 사실이 있으면 그거를 제대로 알리셔라. 자, 그런데 요거를 알렸을 때 또 현실적인 좀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대리운전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 저 사무직으로 저기 했는데 지금 가끔씩 저 대리운전 하거든요. 요거 직업 변경해 주세요. 요렇게 얘기하면 보험회사가 100% 이렇게 나와요. 그러세요? 그러면 일단 저 사무직하고 대리운전 기사님은 위험급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선 앞으로 납입하시게 될 보험료는 10,000원에서 13,000원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입하신 지 4년 지나셨는데 4년 동안 납입한 거에 대한 책임 준비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또 급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차액 한 70만 원 정도를 일시금으로 납입을 하셔야만 이게 급수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그때 당시 보험은 상해 급수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담보가 차이가 있었거든요. 선생님은 지금 상해 후유장에 1억 가입돼 있으시고 상해 수술비가 300만 원 가입되어 있으신데 3급으로 되게 되면은 상해 후유장애를 1,000만 원으로 감액을 하셔야 되고요. 상해 수술비는 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 물론 제가 좀 과장돼서 설명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보험료가 올라간다. 미래의 보험료가 올라간다. 팩트고요. 과거의 책임준비금 차액에 대해서 일시금으로 납부해야 된다. 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급수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한도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도 팩트예요. 그래서 가입 담보가 삭감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고객님이 들었을 때 멍해집니다.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현실적인 딜레마고 저희도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요 현실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내가 변경을 했다. 변경을 해가지고서 이 부업이 계속 갈 거다. 그러면 고지해 볼 만도 합니다. 근데 진짜 말 그대로 부업이다 보니까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부업을 안 한다. 그래서 다시 사무직만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원복시켜주냐? 안 해줘요. 그때는. 해준다 하더라도 훨씬 더 또 막 복잡하고 불리한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 이거 뭐 부업이라든가 직업 관련된 고지를 할 때 나는 예를 들어서 사무직인데 지금 내가 뭐 카드값이 많이 나와서 1차적으로 한 몇 달 정도 대리운전은 하지만 이거 안 할 거야. 그리고 나 차라리 그냥 대리운전으로 사고 났을 때 그냥 감수할래. 이래 버리게 되면 감수하셔도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모르고 계셨다가 당하면 충격이 크니까 당해도 알고 당해라.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뭐 나머지 질문들은 뭐냐면 1년 내에 위험한 취미 반복할 예정이냐, 그 다음에 향후 3개월 내에 위험 지역으로 출국할 예정이 있느냐, 음주하냐, 흡연하냐, 그다음 타사의 보험 얼마 정도 가입이 되어 있느냐, 키 몸무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위험한 취미를 반복하느냐, 예를 들면 뭐 행글라이더, 모터사이클, 그 자동차 경주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뉴질랜드로 신혼여행을 갔다 거기서 뭐 행글라이더를 한번 탔다, 이거는 취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취미가 아니라 그냥 해본 거거든요. 경험 삼아. 이런 걸 고지하라는 게 아니고 나는 행글라이더 동호회다, 아니면 나는 무슨 뭐
자격증을 갖추고 있다.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갖추고 있고 동호회 활동을 열심히 한다. 이런 경우에 고지를 하셔라. 그 말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뭐 크게 고지 사항에는 포함은 되지만은 어떤 계약의 해지와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크게 분쟁이 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정리를 하고 제가 봐보면 우리 고객님들 중에 나는 진짜 보험료 되게 쉽게 낸다? 난 돈 많아서 보험료 쉽게 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제 힘들어도 허리띠 쫄라 매면서 진짜 나한테 그 감당하기 힘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가족들 나 자신 지키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데 아주 사소한 실수 가지고서 보험이 역할을 해줘야 될 때 그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너무나 안타깝죠. 진짜 나한테 재앙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보험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 천만다행이 되는 건데 힘들어 죽겠는데 보험까지 그냥 배신을 때려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진짜 설상가상이 되는 거거든. 그런 일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계사든 고객님이든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판단을 하셔라. 자, 보험이 근심이 아니라 믿음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팩트형 임평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